2018년 2월 9일 금요일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눈물 그리고 20년을 기다림, 거기에 평창올림픽 축제가 시작됐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평양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평창올림픽이 하이제크를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가 김정은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 3번 도전 끝에 기적의 유치 성공을 했다. 92개국 2,925명 역대 최대 규모, 한국은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꽃을 피운 성화가 100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 9일 강원도 평창군 올림픽 스타디움의 밤하늘을 밝게 비춘다.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17일간 전 세계가 평창을 바라보게 된다. 이번 평창올림픽엔 전 세계 92국 선수 2,925명이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금메달 102개도 역대 최다이다. 이러한 올림픽이 열립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태양광 비리 복마 전 한전 직원 등 10명 수사 의뢰, 가족 명의 발전소 세우고 뒷돈도. 이게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하는 짓입니다. 왜? 원전을 깨부수고 태양광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배후에 주사파, 종북 간첩단 이러한 놈들이 버팅기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으로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한전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할 경우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의 지령을 따라 이제 주사파 종북 간첩단의 사업권을 주는 임무를 맡았다. 이게 바로 이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다가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의 원전 죽이기의 목적이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조선일보가 폭로했지만 이 배경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 원전을 죽이는가? 다른 곳에서 돈을 창출해서 그곳에 종북 간첩단 오너들이 결국은 북에다가 돈을 갖다 주려고 하는 이 음모가 대한민국 세금을 걷어서 가는 이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모른다면 국민들 니들은 개돼지다. 북열병식에 ICBM 화상 14, 15형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존엄 0.001mm도 침해 못한다. 신형 전략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이 열병식을 했다. 이게 미국의 압력과 서방 세계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녹화 방송으로 전 세계에 이것을 뿌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만난 문재인이 내일 김여정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합니다. 문재인이 북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 것이다. 펜스 흔들림 없는 압박을 계속하겠다. 이게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메랄드빛 잘 됐다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긴장과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보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9일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들어왔죠. 이 시간에는 10일 문 대통령과 김영남, 김여정 등 북대표단의 오찬 장소는 청와대가 유력하다. 김여정이 9일 평창 개막식에 참석할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문재인은 평창올림픽 개회식과 환영 리셉션에서 김영남 위원장 일행과 처음 대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부정선거로 몰아내고 이 거짓 대통령,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문재인이가 벌리는 이 세계 정상과의 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놈은 사기꾼이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한 놈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저놈은 곤자에서 나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3일 전날 태극기를 들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의 리더십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했습니까? 울고 강원도 산골마을 평창은 2003년 처음 올림픽에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캐나다 밴쿠버에 졌다.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응원하던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 2003년의 사건입니다. 세월이 지나 평창은 2007년 두 번째로 올림픽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소치에 밀렸다. IOC 총회가 열린 과테말라에서 길거리 응원을 펼치던 시민들이 블루를 삼키고 있다. 또 울었다. 그리고 나서 삼수 끝에 평창을 따냈다. 평창이 2011년 3번 도전한 끝에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순간 모두가 감격에 젖었다.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윤옥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몽땅 잡아다가 북한에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주사파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 찬탈 대통령인 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 돼지다 이놈들아. 눈밭의 두 천재 떴다. 취재진 100여 명 엎치락뒤치락 상석을 전쟁하고 있다. 임종석, 문재인, 평창을 평양으로 상납한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이 리더십이다. 미국은 이것을 하이잭을 당했다. 평창의 올림픽 정신, 대한민국의 축제가 임종석, 문재인 저 주사파에 의해서 평양으로 하이잭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국민이라면 니들은 개 돼지다라고 불려도 무방하다. 북한 열병식 생중계 처음으로 안 했다. 행사 시간도 70분이 짧아졌다. 작년에는 170분 하던 것을 올해는 100분만 했다. 이렇게 해서 성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위 조절하면서 핵무력은 과시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첫 번째로 참석을 했다. 기존 동지 대신 여사로 호칭했다. ICBM 화성 14, 15형 3, 4발씩 등장시켜 양산 단계 진입을 시사했다. 규모 줄여 트럼프에게 성의를 표시했다. 핵무력 과시론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열병식의 모습입니다. 본심 드러낸 북한, 대화 문 열려 있다. 남에 미무력 있을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것을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바로 선포할 것입니다. 대표단 미측 만날 의향 없어. 조영삼 북한 외무성국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조선 방문 기간 미국 측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대표단이 남조선에 나가는 것은 순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며 우리는 올림픽과 같은 체육축전을 정치적 공간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똥이다. 개거짓말이다. 이놈들아. 그러면 왜 예술단을 보내느냐. 저렇게 싸가지고. 여권서 남북특사론 솔솔, 남북정상회담 빨리 해야. 김여정이 가져올 친서의 기대감. 문재인은 멘토들이 분위기 띄우게. 야당 비핵화 논의 없이 추진 안 된다.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자유밴 개헌을 하면서 이것을 김정은에게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나라를 북에 상납하려고 벌리는 짓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김여정이가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온다. 청와대 정상급 예우를 하겠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일정 9일 오늘입니다. 오후 1시 30분 대표단 전용기 타고 서해 직항로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영남 평창올림픽 리셉션에 참석한다. 대표단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10일 문재인과 김여정 포함한 대표단 접견을 하고 오찬을 한다. 11일 대표단 오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 타고 평양으로 복귀한다. 이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 수준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발표할 것.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의 평화 공세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수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매티스 미 국방은 소형 핵무기 개발은 한 나라에 오판 말라고 말한 것이다.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저는 미국의 소형 핵무기가 이미 개발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이는 것입니다. 문우신 재무부 장관은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금융 조력자와 무역 대리인을 쫓아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곧 북한에 대한 전례 없이 엄중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와 해상 봉쇄에 가까운 무역 차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니다. 그것은 2월 말경에 해상 봉쇄, 공중 봉쇄령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다. 그래서 공중에 뜨기만 하면 스텔스가 격추시키고 해상으로 무역선이 들어가기만 하면 격침시키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할 것이다. 수주 내라고 했기 때문에 3월 말보다는 2월 말일 가능성이 있다.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당 중진 12명 회의 좀 합시다. 홍준표 대표 봉숭아 학당 안 돼. 현 정부 폭주에 제대로 대응 못해 머리 맞대고 대책 논의하자는 것. 홍준표 각자 역할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홍의 반역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태극기 세력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제 문재인이를 퇴진시키자고 태극기 세력이 외치는데 홍은 님의 침묵, 나는 말 않겠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나는 질질질질 끌려가겠다. 이것이 요 짤막하게 나온 한국당 중진 12명 회의 좀 합시다. 뭔가는 좀 해봅시다. 홍준표 대표 봉숭아 학당 안 돼. 난 안 한다. 현 정부 폭주에 제대로 대응 못해.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홍의 반역이고 님의 침묵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취임 이틀째 코레일 사장 해고 노조원 전원 복직을 선포했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취임 이틀 후인 8일 과거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철도노조 위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오 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 우려스럽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이들을 그대로 복직시키면 앞으로 업무 현장에서 노조 목소리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 특성상 해고자 복직으로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짓을 하는 것이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의 쿠데타다라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봐주고 7,800만 원 챙겨 한전 직원들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백태. 한전 간부들의 태양광 발전 비리 사례. 한전 A팀장 아내 아들 명의 태양광 발전소 4곳을 설립했다. 지역별 용량 초과의 발전소 34곳 가족 명의 발전소 포함을 한전 전력 시스템과 부당 연결시켰다. 아들 명의 발전소를 시공업체에 팔면서 매각 대금 허위로 낮춰 7,800만 원을 챙겼다. 한전 비과장 아내 명의 발전소 1곳 설립, 시공사의 공사비 1,500만 원 적게 지급했다. 지역별 용량 초과에 아내 명의 발전소 등 발전소 13곳 부당 연결했다. 한전시 지사장 아내 명의 발전소 3곳 설립, 지역 태양광 발전 용량 계획을 받고 아내 명의 발전소 등 23곳 부당 연결했다. 임종석 문재인이가 원전 죽이기를 하는 쿠데타의 그 목적이 바로 이러한 종북 간첩 세력들에게 사업권을 주고서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게 하고 그 생긴 돈의 일부를 북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작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사 한전 직원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소 몇 곳 만들고 다른 발전소 수십 곳 허가를 따냈다. 한전 지사장은 특혜 주는 대가로 분양업자의 발전소 공사비를 떠넘겼다. 이딴 태양광 발전소 비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목적은 이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이가 종북 간첩단에게 돈을 대주기 위한 수단이죠. 대한민국의 원전을 죽여서 이제 종북 간첩단을 배불리게 하고 그 돈의 일부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상납되게 하는 고리를 우리 기자들이 발견해서 이제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이래도 임종석 문재인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하는 니들 국민들은 개돼지다.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출근 첫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사열종대 늘어선 직원들 인사를 받았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흥준 감사관,
복도서 기다리던 30여 명과 악수, 감사관실 측 직원들이 찾아온 것이다 하는데 임종석 문재인과 김명수의 법원 장악, 여기에 이 법원 장악할 완장을 차고 들어간 놈이 이 사열종대로 사열을 받고 있는 김흥준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종북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됐습니다. 지금 90% 이상 공산화가 완료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6월 13일 개헌이 안 갈 것 같죠. 임종석 문재인이는 이미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여론기관 언론기관을 장악했고 전자개표기를 장악했기 때문에 지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 따는 대로 75%가 개헌에 찬성했다. 이게 6월 13일의 결과일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박헌영, 고영태, MB 아들 시영 씨에 5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 마약 투약, 허위 글로 명예를 훼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고영태 전 더 블루K 이사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한때 최순실 씨 측근이었으나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들이 짜 맞춰서 최 씨를 걸어서 JTBC와 함께 이제 저 사기 탄핵을 진행케 했던 놈들이죠. 서울중앙지법 민사 46 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이시영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와 고 씨는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사필 규정. 이렇게 고영태는 사기꾼의 전형인 것을 이 신문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고영태가 최순실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사기 탄핵을 JTBC와 짜고 사기 탄핵을 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날 이런 놈들은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이 최우선이고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평양올림픽 성공이 최우선이고 김정은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정책을 끌고 가는 놈이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실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식을 갖고 17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북한이 참가를 결정한 이후 세계의 이목이 온통 정치적인 문제로 쏠리면서 정작 올림픽의 주인공들인 선수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평창올림픽이 개막되는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개똥이다. 지금 오늘도 김여정과 또 김영남과 이런 놈들하고 손을 맞잡고 이제 개짓을 하는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을 본다. 7년 전 IOC에서 평창이 발표될 때의 전율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그 감격을 모두가 되살려내야만 한다. 개똥이다. 이것을 하이잭한 놈이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종북단이다. 그 감격을 실패는 있을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대 어느 대회보다 완벽한 진행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국민의 열기로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미 임종석 문재인의 리더십은 이미 김정은에 의한 평양올림픽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서구 사회는 이것을 하이제크 당한 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쓰고 있다. 문재인이 김여정 통해 핵 있는 평화 불가능 김정은에 전해야 된다. 그럴 의사도 없다. 왜? 제2중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10일 김여정 김영남과 만난다. 만나보니 뭐 하겠습니까? 김정은은 문재인이가 북핵 폐기를 단념하고 핵 있는 평화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부응하는 짓을 저놈들이 하고 있다. 또 불거진 한국 GM 철수설, 노조도 정부도 정신 차려야 한다. 한국 GM 철수할 것 같습니다. 왜? 법인세가 낮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이 공산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리바라 미국 GM 본사 회장이 6일 한국 GM에 대한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파산뿐이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당장 한국 GM 직원 1만 6천 명과 수천 개 협력업체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 30여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일이 바로 코앞에 닥쳤고 이렇게 만든 놈이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 이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다. 동아일보
2월 9일 금요일자입니다. 해갑의 성화, 뜨거운 평창 막 올랐다. 해갑의 성화, 식어버린 평창 막 올랐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 국민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이잭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2월 8일 평화선 북열병식 미 사정권 ICBM을 3, 4대 공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색한 악수, 이건 악수가 아니죠. 하기 싫은 것을 펜스 부통령은 포즈만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준 놈,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놈,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파기하려고 하는 놈, 그와 함께 손을 잡으려니 손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 펜스 부통령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 제재를 흔들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 사이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평창발 훈풍은 폐막식과 함께 꺼지고 다시 한반도에 삭풍이 불 수도 있다. 평창에서의 17일 후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펜스 한미동맹 강조하며 비핵화가 흔들림 없는 목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펜스와 문재인이가 이제 함께 자리에 앉은 모습입니다. 펜스 청와대 방문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최대한의 압박, 한국과 함께 나란히 어깨 나란히 인도 태평양 전략도 다시 부각한다. 문재인이 북대화의장 이끌어야 긴장 완화 노력 지속 분명히 하겠다. 펜스 북대표단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나면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으로 채워진 펜스 일정, 천안함 방문, 탈북자 간담회, 이 국민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개돼지 국민들아, 북한이 어떤 놈들이냐?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에 포사격을 해대는 놈들 아니더냐? 개돼지 국민들은 깨달아라. 이것을 펜스 부통령이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자 간담회, 자, 저들이 왜 탈북했느냐? 북한의 저 억압받는 인권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를 2박 3일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북미 대화 성사 중역할 기대한다. 중국의 상무위원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니들은 동반자다. 중국과 문재인 니들 촛불 나라는 중국과 동반자고 중국과 공동 운명체다. 촛불 나라는 그렇다. 이놈아, 니들이 언제 태극기 세력을, 네가 언제 태극기 세력을 네 국민으로 인정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태극기 세력 불태우겠다고 지금도 적폐 청산을 걸고 대한민국의 반쪽을 죽이고 있는 이 주사파, 이 반역자 여적 문재인의 이 쌍통머리를 보십시오. 한국 제조업의 소리 없는 침몰, 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GM도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나 둘 아닌 거의 모든 업종에서 7년째 떨어지는 제조업 가동률, 서비스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제조업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도 미흡하다. 미흡한이 아니죠. 반대로 가고 있죠. 여기저기 혁신 단어만 난무한다. 이 개같은 말뿐인 이 임종석 문재인이 주사파 정권이죠. 제대로 된 대책은 언제쯤? 다 역방향으로 가는, 역주행을 하는, 또 저 트럼프 대통령을 작년 11월 7일 날 불러서 만찬을 하고 나서 560m를 역주행하게 하는 이 역주행의 명수 주사파 종복, 이 임종석 문재인이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제조업을 이렇게 말려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정상은 분명하다. 제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보루다. 싫든 좋든 제조업 성장 없이는 한국의 성장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독일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제조업 아니었던가. 작년 12월 27일에 나온 2018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부족하다. 3대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이 혁신 성장의 내용도 이곳저곳 혁신이란 말만 붙였지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예컨대 기존 산업 혁신,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꼭지 아래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현황과 미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1분기까지 마련하겠다라든가, 주요 경쟁력 제고 방안을 1분기까지 마련했다라든가, 주요 산업별로 업황
경쟁력 수준 등을 분석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혁신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미래업법식의 대책은 전혀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 개똥의 보고서다. 행동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이 뜻이죠. 이미 7년째 생산과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설비 투자가 눈에 띄게 추락하는데 언제까지 대책을 앞으로 수립하고 고민하겠다고 할 것인가. 동아일보 2월 9일 금요일자 사설입니다. 평양에선 ICBM, 강릉에선 평화, 북의 두 얼굴. 아주 제목이 멋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낮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설 70도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강행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날로 건군절 날짜를 옮겨 벌인 군사 퍼레이드다. 지난해 발사한 화성 계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전력도 등장했다. 그런데 저녁엔 북한 예술단의 올림픽 개막 축하 공연이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우리 전통 민요 북한 노래와 함께 제2에게 사랑의 미로 같은 한국 대중가요도 선보였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제재 흔들기는 효과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최후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승인을 요청했다.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위한 전세기 방북, 예술단 수송을 위한 만경봉호 92호 입항에 이어 유엔 제재 대상자의 방남까지 이루어졌다. 일시적 예외 조치라고는 하나 육해공 개방에 이어 인적 제재까지 푼 셈이다. 대북 제재 틈새를 만드는데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앞장서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이놈들의 진심이죠. 왜? 제2중대니까. 북한 노동당 제2중대 주사파 23명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역경 딛고 꿈 이뤄온 한국 대표팀 평창에서 새 역사를 펼쳐라. 응원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썰매가 올림픽 도전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쓸 것이다. 썰매는 스켈레톤, 봅슬레이, 루지 종목이 있다. 그러나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는 열악한 여건을 탓하지 않고 해외 경기장을 돌며 쉼없이 노력해 세계 랭킹 1위로 도약했다. 대단한 겁니다. 봅슬레이 이인성의 원윤종, 서영훈 선수도 메달을 노린다. 아이스하키 남자 대표팀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올림픽 1승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우리 겨울 올림픽 70년은 도전의 역사였다. 우리 젊은이들은 대회마다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보여줘야 했다. 그 도전과 감동은 평창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의 드라마를 임종석과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은 김정은에게 몽땅 가져다가 바쳤다. 오늘은 김영잠과 김여정과 김영남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대리인에게 개막식까지도 갖다 바치는 이 개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쾌거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땅굴 대비 평창 메인 스타디움에도 땅굴이 들어와 있고 그곳에서 땅굴을 발견한 공무원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고가 땅굴 대비에 대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펜스 부통령을 만난 문재인이 내일 김여정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합니다. 문재인이 북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 것이다. 펜스 흔들림 없는 압박을 계속하겠다. 이게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메랄드빛 잘 됐다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긴장과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보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9일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들어왔죠. 이 시간에는 10일 문 대통령과 김영남, 김여정 등 북대표단의 오찬 장소는 청와대가 유력하다. 김여정이 9일 평창 개막식에 참석할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문재인은 평창올림픽 개회식과 환영 리셉션에서 김영남 위원장 일행과 처음 대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부정선거로 몰아내고 이 거짓 대통령,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문재인이가 벌리는 이 세계 정상과의 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놈은 사기꾼이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한 놈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저놈은 곤자에서 나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3.1절 날 태극기를 들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의 리더십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했습니까? 울고 강원도 산골마을 평창은 2003년 처음 올림픽에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캐나다 밴쿠버에 졌다.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응원하던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 2003년의 사건입니다. 세월이 지나 평창은 2007년 두 번째로 올림픽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소치에 밀렸다. IOC 총회가 열린 과테말라에서 길거리 응원을 펼치던 시민들이 분루를 삼키고 있다. 또 울었다. 그리고 나서 삼수 끝에 평창을 따냈다. 평창이 2011년 3번 도전한 끝에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순간 모두가 감격에 젖었다.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윤옥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몽땅 잡아다가 북한에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주사파,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 찬탈 대통령인 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 돼지다 이놈들아. 눈밭의 두 천재 떴다. 취재진 100여 명 엎치락뒤치락 상석을 전쟁하고 있다. 임종석, 문재인, 평창을 평양으로 상납한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종북 이 리더십이다. 미국은 이것을 하이잭을 당했다. 평창의 올림픽 정신, 대한민국의 축제가 임종석, 문재인 저 주사파에 의해서 평양으로 하이잭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국민이라면 니들은 개 돼지다라고 불려도 무방하다. 북한 열병식 생중계 처음으로 안 했다. 행사 시간도 70분이 짧아졌다. 작년에는 100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이는 것입니다. 문우신 재무부 장관은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금융 조력자와 무역 대리인을 쫓아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곧 북한에 대한 전례 없이 엄중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와 해상 봉쇄에 가까운 무역 차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니다. 그것은 2월 말경에 해상 봉쇄, 공중 봉쇄령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다. 그래서 공중에 뜨기만 하면 스텔스가 격추시키고 해상으로 무역선이 들어가기만 하면 격침시키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할 것이다. 수주내라고 했기 때문에 3월 말보다는 2월 말일 가능성이 있다.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당 중진 12명 회의 좀 합시다. 홍준표 대표 봉숭아 학당 안 돼. 현 정부 폭주에 제대로 대응 못해 머리 맞대고 대책 논의하자는 것. 홍준표 각자 역할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홍의 반역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태극기 세력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제 문재인이를 퇴진시키자고 태극기 세력이 외치는데 홍은 님의 침묵, 나는 말 않겠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나는 질질질질 끌려가겠다. 이것이 요 짤막하게 나온 한국당 중진 12명 회의 좀 합시다. 뭔가는 좀 해봅시다. 홍준표 대표 봉숭아 학당 안 돼. 난 안 한다. 현 정부 폭주에 제대로 대응 못해.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홍의 반역이고 님의 침묵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취임 이틀째 코레일 사장 해고 노조원 전원 복직을 선포했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취임 이틀 후인 8일 과거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철도노조 위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오 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 우려스럽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이들을 그대로 복직시키면 앞으로 업무 현장에서 노조 목소리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 특성상 해고자 복직으로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짓을 하는 것이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의 쿠데타다라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봐주고 7,800만 원 챙겨 한전 직원들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백태. 한전 간부들의 태양광 발전 비리 사례. 한전 A팀장 아내 아들 명의 태양광 발전소 4곳을 설립했다. 지역별 용량 초과의 발전소 34곳 가족 명의 발전소 포함을 한전 전력 시스템과 부당 연결시켰다. 아들 명의 발전소를 시공업체에 팔면서 매각 대금 허위로 낮춰 7,800만 원을 챙겼다. 한전 비과장 아내 명의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눈물 그리고 20년을 기다림 거기에 평창올림픽 축제가 시작됐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평양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평창올림픽이 하이제크를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가 김정은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 3번 도전 끝에 기적의 유치 성공을 했다. 92개국 2,925명 역대 최대 규모 한국은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꽃을 피운 성화가 100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 9일 강원도 평창군 올림픽 스타디움의 밤하늘을 밝게 비춘다.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17일간 전 세계가 평창을 바라보게 된다. 이번 평창올림픽엔 전 세계 92국 선수 2,925명이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금메달 102개도 역대 최다이다. 이러한 올림픽이 열립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태양광 비리 복마전, 한전 직원 등 10명 수사 의뢰, 가족 명의 발전소 세우고 뒷돈도. 이게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하는 짓입니다. 왜? 원전을 깨부수고 태양광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배후에 주사파, 종북 간첩단 이러한 놈들이 버팅기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으로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한전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할 경우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의 지령을 따라 이제 주사파 종북 간첩단의 사업권을 주는 임무를 맡았다. 이게 바로 이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다가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의 원전 죽이기의 목적이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조선일보가 폭로했지만 이 배경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 원전을 죽이는가? 다른 곳에서 돈을 창출해서 그곳에 종북 간첩단 오너들이 결국은 북에다가 돈을 갖다 주려고 하는 이 음모가 대한민국 세금을 걷어서 가는 이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모른다면 국민들 니들은 개돼지다. 북열병식에 ICBM 화상 14, 15형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존엄 0.001mm도 침해 못한다. 신형 전략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이 열병식을 했다. 이게 미국의 압력과 서방 세계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녹화 방송으로 전 세계에 이것을 뿌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소 1곳 설립, 시공사의 공사비 1,500만 원 적게 지급했다. 지역별 용량 초과해 아내 명의 발전소 등 발전소 13곳 부당 연결했다. 한전시지사장 아내 명의 발전소 3곳 설립, 지역 태양광 발전 용량 계획을 받고 아내 명의 발전소 등 23곳 부당 연결했다. 임종석 문재인이가 원전 죽이기를 하는 쿠데타의 그 목적이 바로 이러한 종북 간첩 세력들에게 사업권을 주고서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게 하고 그 생긴 돈의 일부를 북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작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사 한전 직원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소 몇 곳 만들고 다른 발전소 수십 곳 허가를 따냈다. 한전 지사장은 특혜 주는 대가로 분양업자의 발전소 공사비를 떠넘겼다. 이딴 태양광 발전소 비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목적은 이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이가 종북 간첩단에게 돈을 대주기 위한 수단이죠. 대한민국의 원전을 죽여서 이제 종북 간첩단을 배불리게 하고 그 돈의 일부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상납되게 하는 고리를 우리 기자들이 발견해서 이제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이래도 임종석 문재인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하는 니들 국민들은 개돼지다.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출근 첫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사열종대 늘어선 직원들 인사를 받았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흥준 감사관, 복도석 기다리던 30여 명과 악수, 감사관실 측 직원들이 찾아온 것이다 하는데 임종석 문재인과 김명수의 법원 장악, 여기에 이 법원 장악할 완장을 차고 들어간 놈이 이 사열종대로 사열을 받고 있는 김흥준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됐습니다. 지금 90% 이상 공산화가 완료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6월 13일 개헌이 안 갈 것 같죠. 임종석 문재인이는 이미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여론기관, 언론기관을 장악했고 전자개표기를 장악했기 때문에 지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 따는 대로 75%가 개헌에 찬성했다. 이게 6월 13일의 결과일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박헌영, 고영태, MB 아들 시영 씨에 5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 마약 투약, 허위 글로 명예를 毁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고영태 전 더 블루K 이사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한때 최순실 씨 측근이었으나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들이 짜 맞춰서 최 씨를 걸어서 JTBC와 함께 이제 저 사기 탄핵을 진행케 했던 놈들이죠. 서울중앙지법 민사 46 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이시영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와 고 씨는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사필 규정. 이렇게 고영태는 사기꾼의 전형인 것을 이 신문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고영태가 최순실과 대통령 박근혜 70분 하던 것을 올해는 100분만 했다. 이렇게 해서 성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위 조절하면서 핵무력은 과시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첫 번째로 참석을 했다. 기존 동지 대신 여사로 호칭했다. ICBM 화성 14, 15형 3, 4발씩 등장시켜 양산 단계 진입을 시사했다. 규모 줄여 트럼프에게 성의를 표시했다. 핵무력 과시론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열병식의 모습입니다. 본심 드러낸 북한 대화 문 열려 있다. 남에 미무력 있을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것을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바로 선포할 것입니다.
대표단 미측 만날 의향 없어. 조영삼 북한 외무성국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조선 방문 기간 미국 측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대표단이 남조선에 나가는 것은 순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며 우리는 올림픽과 같은 체육축전을 정치적 공간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똥이다. 개거짓말이다. 이놈들아. 그러면 왜 예술단을 보내느냐. 저렇게 싸가지고. 여권서 남북특사론 솔솔 남북정상회담 빨리 해야. 김여정이 가져올 친서의 기대감. 문재인은 멘토들이 분위기 띄우게. 야당 비핵화 논의 없이 추진 안 된다.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자유밴 개헌을 하면서 이것을 김정은에게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나라를 북에 상납하려고 벌리는 짓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김여정이가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온다. 청와대 정상급 예우를 하겠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일정 9일 오늘입니다. 오후 1시 30분 대표단 전용기 타고 서해 직항로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영남 평창올림픽 리셉션에 참석한다. 대표단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10일 문재인과 김여정 포함한 대표단 접견을 하고 오찬을 한다. 11일 대표단 오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 타고 평양으로 복귀한다. 이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 수준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발표할 것.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의 평화 공세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수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매티스 미 국방은 소형 핵무기 개발은 한 나라에 오판 말라고 말한 것이다.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저는 미국의 소형 핵무기가 이미 개발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것